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4.3 유족과 4.3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년들과 함께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한 것은 지난 7일. 1945년부터 50년까지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영화로 구구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폭동으로 표현하고 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을 미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역사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며 영화 감독에게 감사까지 전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건국전쟁 2 관람 인증은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당대표와 소속 의원은 대놓고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 2를 봤다며 자랑했습니다. 아무로가는 제주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아프고 깊게 건드렸습니다. 제주에서도 4.3 유족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번, 3번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도민들과 유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장 대표가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4.3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4.3 희생자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영화 관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저열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국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면서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 2 관람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수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법무부 결정에 대해 제주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영훈 지사는 제주 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 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주둔 군인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최근 제주도 바닷속의 명물인 산호군락지에서 산호를 말라 죽게 만드는 기생생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가까운 가파도 부근 바닷속까지 기생생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쪽의 광활한 바다 위에 솟은 조그만 바위섬. 가파도에서 동쪽으로 1km 떨어진 수중 암초인 넙계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니 소나무처럼 생긴 산호인 천연기념물 해송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처럼 나풀거리는 원형을 잃어버린 채 누렇게 변해버린 해송들이 눈에 띕니다. 산호에 달라붙어 사는 기생생물인 다목 말미잘에 뒤덮여버린 것입니다. 밤송이처럼 생긴 또 다른 기생생물인 이끼벌레들도 해송에 붙어 있습니다. 기생생물이 확산되면 산호는 먹이를 먹지 못하고 호흡도 할 수 없어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끼벌레와 다목 말미잘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산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죽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같은 기생생물은 가파도뿐만 아니라 서귀포 앞바다의 제주 연산호 군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은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군락지를 이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최근 기생생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1차적인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도 기후 모르고. 변화로 인해서 얘네가 이동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서 이렇게 되는지조차 원인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앞바다는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중 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450억 원을 투입해 스쿠버 다이버 편의시설과 교육장을 만들고 있지만 해중 경관의 핵심인 산호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제주는 한층 더 깊어진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제주는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모레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전 지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동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겠고요. 산지 17도, 남부 지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9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동부 28도, 산지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는데요.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는 곳이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저기압의 영향으로 화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70대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시 한림읍 원령리 1주서로에서 7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였는데 해당 구간은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있는 노인보호구역으로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운전자는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18,000신과 더불어 살아온 제주인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담은 제64회 탐나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신들의 벗, 해민의 빛이라는 주제로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탐나 개벽 신유제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영감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탐나문화제는 오늘 14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며 관덕정에서 제주 해변 공연장까지 1km를 행진하는 탐나 퍼레이드와 제주 전통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제주도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삼성사 추기대제가 국가사적 134호인 삼성혈에서 봉행됐습니다. 삼성사 추기대제는 탐나국을 창시한 고양부 사물라의 위패가 봉안된 삼성전에서 매년 10월 10일에 봉행하는 제사입니다. 삼성혈은 탐나왕국 신화의 주인공인 사물라가 동시에 태어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34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관광객 33만 9천여 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하루에만 5만 2천여 명이 방문해 올해 1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제6대 사장에 최명동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집무실에서 최명동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임기는 3년입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제주도의 29개 대민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제주도의 대응 현황에 따르면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과 안심콜 시스템 등이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